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죠. 올림픽 경기 챙겨보시느라고 아마 잠 푹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국회 여야 공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는 국민들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핫스팟, 핫한 이슈를 저희가 또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죠. 매주 금요일 오늘 왜 이런 오프닝을 준비했냐면 저를 타박하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과 더불어서 이분을 만나뵈면 저는 중후한 매력에 푹 빠집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원구대로 하세요. 바늘 원구대로? 가는데 실 간다고 아이, 평소 저를 업어 키운다고 소문내고 있으신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라서 지금 살짝 뺐어요. 매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거 뭐 매번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예. 오늘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습니까? 네, 네, 예. 아주 덥더라고요. 예, 날이 무덥죠. 네, 국회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아, 걸어오셨습니까? 네, 예. 땀이 흠뻑 졌더라고요. 그 그렇습니다. 짧은 거리인데. 예. 네, 네. 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네.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힘들어 힘들다고 네. 고선 타고 그렇게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9호선이 러시아워 시간에 진짜. 너무 복잡해요. 네, 네. 이 그리고 다른 데보다 네. 이제 너무 여의도하고 국회의사당 역 사이가 예.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시끄럽습니다. 뭘 시끄러워요? 지금 현안이 많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최진봉 교수님의 출근길에 그 여부를 저희가 체크할 그런 안전을 체크할 시간이 없고요. 지금 왜냐면 중요한 일을 네. 지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어제 국회 가방이 가방이 아니죠. 국방위. 제가 국방위. 국방위원회 예, 예. 개원 이후 첫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간사 선임권 의결했는데 네. 우리 김병주 네. 의원님께서 또 간사를 맡게 되셨어요. 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간사는 이미 우리 당에서는 임명을 한 달 반 전에 이미 받았었는데 네. 국방위가 열리지가 않아서 거기서 방망이를 못 네. 들었죠. 그래서 어제 겨우 간사 선임이 됐었고요. 그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국방위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를 국민의힘에서 자꾸 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보고 사과하라.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두고 한일 동맹 그때 네, 얘기한 네, 네. 걸 두고 이제 저보고 사과를 해야 국방위를 열린다고 하더니 저 사과 못하겠다 했더니 그럼 포기하고 그다음 수가 뭔가 하면은 간사를 내려놔야 참석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그 국방위원장 성일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간사를 네. 내려놓으라고 자기가 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니고 그 국방위원장 완장을 채워주니까 뭐 보이는 게 없는지 간사를 내려놓는 나야 국방위를 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열었고요. 사실 이것은 책임을 방기한 거거든요. 국회법에는 원래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 네. 아직 안 열려서 국방위원장과 간사가 제대로 일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간사, 양당 간사들은 사퇴하자라고 오. 제가 제의를 했어요. 예. 2달 동안 국회법을 어겼으니 일을 안 했으니.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위원장을 고소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저는 어제 이제 회의를 보면서 임종득이란 그 의원 네. 네, 그 인물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그 신상 발언인가요? 뭐 질의를 했잖아요. 네, 신상 예, 발언하는데 좋습니다. 뭐 의사진행 의사진행 발언이죠. 발언인데 네. 자 본인이 그 지난번에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정신 나간이란 발언 가지고 논란을 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걸로 홍보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 의원께서 또 반박을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당신이랑 내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아니 의사진행 발언은 증인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르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발언을 하는데 그걸 왜 말을 못하게 하죠? 두 번째, 본인은 지금 공수처에 고발당한 사람이에요. 임종득이라는 인물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심을 네. 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그 방법들을 동원했잖아요. 그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어요. 본인도 전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마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탄 출마냐, 자기 최수근 해병 그렇죠. 순직 사망 사건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많아서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공수처에. 지금 고소받아서 지금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런 사람이 어디다 대고 아니 김 의원님한테 뭐 정신 나간 얘기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이 지금, 지금 저 예, 왼쪽에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있어요. 예. 인상 쓰는 거 보세요. 아니 그리고 기수로도 두 기수 후배예요. 육사 후배로 봐도.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뭐 의견을 제기하는 거 좋습니다. 의사진행 말하는 거. 본인의 입장이나 잘 생각하세요. 본인은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그분이 누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신나간이란 말. 그리고 나서 아니 지금 사투리 하는 거 보였죠? 손 올라가는 거. 저런 태도를 보이는 저 사람이 김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가? 네. 저는 어제 보면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이 저 네. 보이시죠? 손 올리는 거죠. 당신 해가면서 군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시면서 상관이었어요. 예. 물론 지금 군인이 아니니까 뭐 좋습니다. 그거 다 양보하고 본인이 했던 일을 생각을 하세요. 어디서 지금 김병지 의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경북에 가서 당선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저 태도는 말이 안 되고요. 박선영 의원이라고 했어요. 저 뒤에 또 강선영. 질의 한번. 강선영 죄송합니다. 이름을 강선영 의원이라는데 이분도 군인 출신이에요. 여상이신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분은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주적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보가 제대로 안 됐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문재인 정부 때 진급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 안보가 구멍이 얼마나 많이 뚫렸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실 말씀 우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명주 의원님. 그런데 예. 거기다 대놓고 저분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고. 저런 얘기를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바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예. 최 교수님이 네. 지금 분노할 만해요. 예. 저도 어제 대단히 분노스러웠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저께는 국방위가 반쪽밖에 안 열렸잖아요. 정부 측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걸 규탄했고 유감을 표시했고 그리고 또 2달 동안 국회가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안 열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동반 사퇴하자 위원장하고 양당 간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임종덕 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정부 측이 언제 나왔으면 좋겠다 뭐는 의사에 대한 네네. 그건데 마치 인신공격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것 때문에 파행이 되고 뭐 하면서 아주 비난조로 하던데 사실 임종덕 의원은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죠. 사실 국방에 올 자격이 없어요. 이해 충돌자거든요. 최상병 순직 사건과 깊게 관련이 돼서 외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와 이해 충돌이 돼서 사실 올 자격도 없는데 그걸 제가 문제 제기를 가볍게 하고 말았는데 네. 그럼 와서 본인이 국민께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할 망정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비난과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신 나간 국민의 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또 비판하는 건 괜찮아요. 이러이러해서 네, 그런데 이러지 않냐. 뭐 육군 대장 출신이 또는 전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었던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그거는 인신공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훈계를 하려고 하다가 네.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긴 했죠. 또 말씀한 대로 강선영 강선영은 투스타 여군 투스타 출신 네네. 의원인데 그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장군이 되고 투스타까지 진급을 해서 육군 항공 작전 사령관까지 임무를 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혜택을 본 장군이에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안 했으면 장군이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군 우대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몇 단계 승진도 급속히 시켰어요. 초고속 그래서 승진을 했군요. 네, 초고속 예. 승진도 시켰고 또 그때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에 합참의 대령으로 있었는데 보면은 주로 이제 방위 기획과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오. 맨날 안보 정책 훌륭하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정치인이 되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안보가 주적 개념이었고 사기가 저하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인 거죠. 네. 아니 근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강선영 의원도 그렇고 혜택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척을 져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척을 그건 저는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의리가 있고 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국민의 문재인 정부 있던 사람도 국민의힘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갔더라도 자기 부인을 하면 안 되죠. 부정을 자기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안보 정책을 홍보했으면은 그건 인정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 모든 걸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인격이나 인품에서. 네. 네, 정보나 보안에 있어서 네.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이해를 그러게. 하겠어요. 네. 최근에도 정보사 그 정보가 뚫려가지고, 빠져나가지고 네. 휴민트들이 다 북한에 처형당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무인기도 용산까지 뚫리고 그다음에 그 풍선 있잖아요. 오물풍선도 용산까지 뚫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을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 문제 있었다고요. 국방 안보 분야에서 우리 김 대장님도 잘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방비가 가장 많았어요. 가장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유지했었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안보가 다 뚫렸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국방을 하지도 못해요. 네. 네.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있다고 저런 얘기를 아무 생각 본인이 그때 근무를 했었잖아요. 군에. 그럼, 네.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도저히 이해가 문재인 안 정부 된다는 거예요. 기간 전 기간에 거의 한 7, 80%는 근무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그 여군으로서도 고위직까지 올랐고 예. 투스타까지 여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입지적인 인물로 지금 키워놨더니 지금 와서 저런 얘기를 공격을 하는 거죠. 오늘 네. 지금 저희 네. 구독자 한 네. 분이 시청하시면서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상태가 아닐까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주시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얘기해주신 것처럼 잘 하는 상황에서 또 하면 또 뭐 그 건설적인 토론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그렇죠. 잘 하는 상황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임종득 이분은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도 해병대 해병 그 연대 거기 가서 집회도 여러 번 했어요. 이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수 있냐라고 예. 그렇게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혹시나 자기 떨어질까 봐. 네. 그러더니 되고 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진짜 아나무인이다. 아니 저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정신 나가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김의겸도 얘기했고 잘 보세요. 국민의힘도 이미 자기들이 냈던 성명을 바꿨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또 그런 네. 얘기를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게 과연 타당한 건가? 저는 그래서 김명주 의원께서 끝까지 그렇게 버텨주시고 네. 그때 뭐 정신 나간 말이 뭐가 잘못됐냐 사과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은 이해를 하지만 한일 동맹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휘도 할 수 있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국방 전문가가. 그러니까요. 그때만 버틴 게 아니라 지금 한 달 버틴 계속 거예요. 버티고 국방이 사과해야 열린다고 그러니까요. 해서 못한다. 네. 뭐 끝까지 버텼고 그랬더니 뭐 간사 내려놓으라 해서 그것도 버텼더니 결국 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장하고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자니까 용기가 없어서 안 사퇴는 하죠, 또. 못하고 위원장 예. 아무튼 이 중후한 이 딱 버티는 그 네. 중심, 네. 중원을 네. 딱 지켜주는 네. 그 뚝심으로 네. 이제 전남 가셔야죠. 또. 그렇죠. 이번 주가 예, 이제 이번 주 전남 호남 가셔야죠. 대첩 예, 아주 호남 대첩 가셔야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순회 경선 이제 네.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대단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많은 지역을 했죠. 네. 제주, 인천, 강원, 경상남북도, 충청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당은 총수는 한 30만밖에 안 돼요. 예. 호남이 40만이야. 맞아요. 호남이 거의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잖아요. 40만이니까 거기 그곳에서 이제 당락이
거의 윤곽이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종합 3위지만은 예. 3위부터 4, 5, 6위까지 점수 격차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40만이 투표하게 되면은 예. 자칫 잘못한 격차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많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호남 민심이 어떻게 당원 동지들의 뜻이 갈지 대단히 의문이죠. 그래서 지금 긴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남 민심이 네. 예전에는 이제 네. 한 표는 그 호남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전라 지역에 기반을 둔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한 표는 네. 이제 좀 큰 뜻 대의에 또 투표를 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었다면 요새는 정권을 누가 교체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지역에 상관없이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네. 전남과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정권 교체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주정부를 탄생시켜야 되겠다. 그걸 잘하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을 호남은 원한다라고 지배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김병주 의원은 진짜 누구보다도 잘 싸워줘서 고맙다. 당신 같은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남 민심이 저한테 오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하다. 예, 꼭 좀. 네, 김명주 의원은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도 봤지만 이렇게 네. 그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잘못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안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짚어내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회 있어야 대표를 잘 도와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잘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면 그냥 말은 싸우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처럼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그 분야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네네.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전남 호남 제가 이제 광주 네.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사투리 한번 보여줘요. 사투리? 아짐. 아짐이란 말은 아주머니 네. 이런 뜻이에요. 아짐. 아침이라죠. 아짐이지.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밀어줘 보시오. 네. 우리 김병주 의원 진짜로 잘한다께. 잘한다께 여행 이런 거 아니야? 아따 고시기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광주 가서 더 예. 시원하게. 네, 아이고. 이번 주 일요일에 이런 오마이TV가 가서 이제 직접 네, 이제 예. 경선 감사합니다. 현장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할 네. 예정이거든요. 지난주 사실은 제가 첫째 주 2위 하다가 지난주에 그 4위, 5위로 떨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왜? 오마이 TV가 안 왔죠. 우리가 안 첫째 갔어. 주에는 맞아. 오마이 TV가 와서 네. 막 그래서 제가 힘이 했죠. 났거든요. 예. 인천, 제주 네. 맞아요. 광주로 갑니다. 예, 부울경하고 충청 할 때는 안 안 오셔갖고 갔어요. 네, 아침부터 제가 힘이 갑니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4위, 5위로 딱 했는데 이번에 광주에 오신다니까 가면 광주로 갑니다. 힘이 납니다. 예, 네. 아침부터 최진봉 교수님과 제가 갑니다. 네, 가서 만나 좋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또 어디 도망가서 팬미팅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모시고 네,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문성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이제 그 측면에서 우리 김명주 의원님은 전문성이 갖춰져 있다. 근데 이 부분 정부가 북한 홍수 이제 최근에 나가지고 네. 대북 수혜 지원을 제의했는데 사실 이 의견은 네. 의원님이 먼저 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제 네. 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네, 길게 또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올렸죠. 제가 왜냐하면 유튜브 지금은- 구독자로서 또 보고 있어요. 예. 아 그러시구만요. 네. 사실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데 그때 방송 때문에 못했고 예. 그래서 언론 브리핑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했죠. 지금 압록강이 예. 범람해서 엄청나게 수해가 났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피해도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의를 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남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지만은 그 이거와 차원은 다르잖아요. 예. 인도적 지원은 또 진보 정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네. 보수 정부에서도 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제안을 해라 인도적 지원을 그렇게 제가 페이스북
하고 이런 제안을 했는데 마침 어저께 저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아니면 자체 검토했는지는 몰라도 적집사사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제의를 했고 예. 그것은 정부 측 아니라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그 결정은 너무 잘한 것이다. 그리고 또 칭찬할 것은 또 예, 시원하게 잘한 것이다. 예.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하지 말고 말고. 성사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해라. 네. 그렇게 하려면은 뭐 학성기라든가 이런 것도 잠시 중단하고 또 진심 어리게 제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인도적 지원도 하지만은 평화의 물꼬를 또 그렇죠. 돌 수 있는 네.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의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네. 호남 지역이 쌀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쪽 네. 지역과 어떻게 보면 또 연계가 있을 수도 네.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압록강이 범람해서 거기 압록강 주변이 곡창지대예요. 네. 근데 논들이 다 잠겼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10중 8구는 쌀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호남 지역은 곡창지대라서 그렇죠. 제가 호남에 가 보니까 쌀이 많이 남아 돌아요. 네. 이 쌀을 북한의 인도적 지원으로 제공을 하면은 북한에게도 인도적 지원이 돼서 좋고 호남에 남는 쌀을 또 그렇게 사용할 수 그렇죠.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쌀의 형태로 좀 더 많이 해서 호남의 쌀을 좀 인도적 지원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또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의 정신이기도 네. 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를 가장 중시 여기면서 그 길을 기초를 다졌고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적십자와 정부 차원에서 해서 다행이라고 봐요. 예. 근데 말로만 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에요. 그걸 또 이제 또 두 눈 네. 딱 우리가 네, 부릅뜨고 네. 지켜봐야지 이게 네. 연결이 되느냐 쭉. 그렇죠. 그게 만약 연결이 안 되면 또 쓴소리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라고 네. 쓴소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 만약- 여러 가지 진심 어리게 실제 제의 한 번 던지는 건 던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북한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잠시 너희들이 수혜를 봐서 북한이 어려우니까 동포애를 발휘해서 공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우리도 학성기 방송 중지하겠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무력 이런 것도 좀 당분간은 이런 것들 예. 안 하겠다 하고 제의하면은 북한이 진정 어린 그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거고 북한에서도 동포애를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평화의 길이 하나하나 열릴 수가 있는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근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할지 그 전략가가 없잖아요. 저 같은 전략가가 그냥 소리만 지르는 임종덕 같은 의원들만 있죠. 네. 국정원 오늘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지금. 났어요. 그래 많이 났죠. 저도 어제 너무 화가 나서 예. 사실 개인 신상 발언을 해서 그걸 공격할까 하다가 그 다 어리잖아요. 네, 조선이고 후배죠. 후배고 그래서 그냥 참았죠.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네, 예. 이 정책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네, 의원님이 네. 어떤 의도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통일 정책을 햇볕 정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신가? 네, 궁금합니다. 저는 네. 사실 저는 꿈이 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꿈이 한반도 평화 그리고 평화 통일을 하겠다. 중학교 2학년 때요? 아니, 뭐- 원대한 꿈을 꾸고부터 제가 육군 사관학교를 갔고 또 군생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짰고요. 정치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닮아 있다. 제가 사실 그런 꿈을 꿨는데 신념하는 덜 됐어요. 그런데 제가 대대장 때 네. 대대장이면 4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예. 대대장 때 제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선되실 때만 해도 우려가 많았어요. 군에서는. 왜냐하면 하도 프레임을 빨갱이로 네. 씌워놨잖아. 그렇죠. 그럼 네, 김대중 부담스러워요. 대통령 되시면 나라 망할 것 같지. 막 보수해서 예. 프레임을 씌워놔서
좀 우려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반도 평화 정책을 하시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많이 강화도 시키면서 평화를 만드니까 위협이 확 줄잖아요. 남북 정상회담도 하셨죠. 그때 개성공단도 만드는 컨터를 만들고 금강산 강강 예. 이런 거 상상이 안 됐던 그쵸. 걸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제가 꿈꾸었던 한반도 평화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념이 아주 강한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고 계속 이걸 평생 가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민주당에 온 이유도 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민주당의 가치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 가지 가치라고 봐요.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 이것을 가장 핵심 가치로 민주당은 봐요. 예. 이 가치가 저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왔고 그러니까 누구 뭐라 하든 임종덕 같이 저를 비난을 하고 예비역들이 저를 인신공격을 하고. 인신공격해서 민족 반역자까지 막 라는 소리까지 저한테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안보를 소홀하는 민주당에 가는 김병준은 뭐 배신자, 민족 반역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제 보세요. 정치하니까 바뀌었다 그런 얘기 하죠. 인간이 바뀌었다 이런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힘이 저는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햇빛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예. 물론 형태는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시대 변화에 맞게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인도적 예. 지원 이런 거다 해서 제가 사실은 남북한의 긴장이 막 고조될 때 이런 거 주장하면은 비난 화살이 더 많이 올 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가 북한 오물풍선이 사울 또리로 예. 오니까 감정이 너무 안 좋아져 있어서 제가 그걸 하겠다니까 우리 보좌관들이 좀 말렸어요. 의원님 이거 지금 하면은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은데 야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하고 나라도 얘기해야 정부가 받아들일 거 아니냐.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받아들인 걸로 저는 네. 인식을 하고 아니 그런 게 기여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야권에서도 주장하니까 네.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비난을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여론 형성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해줄 일이죠. 예. 네네. 서로 어떤 대의를 위해서는 네, 또 예.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치 쪽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선영 의원이라든지 임종득 의원이라든지 이게 신념이 있는 정치인과 없는 정치인으로 조금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강한 신념이 자리 네. 잡았고 그게 나에 부합하니까 나는 아무리 주위에서 흔들어도 밀고 네. 나간다. 그럼요. 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고 네. 그렇게 그냥 가볍게 손짓 발짓으로 막말을 해가면서 하는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신념이 없는 정치인의 또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다들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이라는 저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그 의혹을 감추려고 했던 그 과정에 개입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국방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 군사가 우리 병사가 안타깝게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죽었어요. 그거를 은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그렇죠. 겁니까? 되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어디서 국방이란 말을 자기 입에 올리고 안보란 예.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냐고요. 물론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임종득 의원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공수의 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예,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병사가 군을 국방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작전하다가 뭐 이거 이제 수해 복구 작업이지만 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네. 어떻게 국방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그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도 유출이 네. 됐고 네. 뭐 여러 가지 간첩법도 다시 뭐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안들이 좀 산적해 있어서 네. 전문가시니까 네.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듣고 싶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예. 정보 참사라고 봐요. 네. 지금 정보사가 이제 불행 요원들인 그 이름하고 암호명 이런 것들이 유출이 다 됐잖아요. 유출됐죠. 그러면은 완전히 그 구멍이 난 거거든요.
사실 정보사에는 여러 가지 정보 수단이 있는데 인적 사람을 통한 정보가 가장 확실해요. 사실은 그래요? 공중에서 뭐 감시 카메라로 예. 찍는다든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도 보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획득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불행 요원 또는 화이트 요원이라고 해요. 화이트 요원은 공식적으로 다 아는 예를 국방무관으로 가잖아요. 예. 무관들은 공식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요. 그건 화이트 요원이고 불행 요원은 자기 직위를 숨겨요. 네. 무슨 회사 상무 사장, 뭐, 네. 사장 예. 또는 식당 네.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분이 노출이 되면은 완전히 그 정보망이 끝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군의 정보인 정보사의 불행요원 이것이 노출이 됐죠. 얼마 전에 수미테리 사건에서 예. 봤듯이 국정원 내 정보요원들이 노출이 됐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그 도감청에 뚫린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그런 이 원인은 사실 윤석열 정권 초기에 정책의 잘못이라고 봐요. 정책의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첩사가 이런 걸 전체 감시 감독해요. 기무사. 거기에 장군들이 6명인가 있어요. 장군급이. 한 명만 남기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일했다는 이유로 다 전부 잘랐죠? 다 잘랐죠. 아. 그분들은 한 30년 이상을 그 정보 개통에 근무했던 분인데 다 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하부 조직이 흔들릴 거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급 다. 이상은 문재인 정부 다 때 날렸다고? 고위급 예. 직책을 받았다고 거의 다 날렸잖아요. 그럼 그 밑에 망들이 다 흔들리죠. 죽는 거고 안보실 같은 경우도 거기에는 한 3천 개의 매뉴얼이 있어요. 이럴 때 뭐하고 그리고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딱 한 명 통신 요원 한 명만 남기고 다 잘랐어요. 거기 사실 역대 진보에서 보수로 가든 보수에서 진보 정부로 가더라도 한 3분의 1은 남겨요.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기술 요원들이라든가 그래서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다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선진국이었는데 정보 신생국이 돼버린 거예요. 위에 다 자르니까 그렇죠.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멍이 뻥뻥뻥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전은 정보전이에요. 예.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오마이TV나 이런 방송에도 정보전이잖아요. 예. 제가 와서 여기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 그러면 또 최 교수님이 좋은 정보를 네. 얘기하면 조회수가 오르는 네. 거고 어디든 정보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보가 구멍이 났다는 것은 정부가 권력이죠. 예.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 윤석열 정부의 그 초기의 정책 잘못으로 이런 후가가 생기고 있다.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어차피 그 네. 공무원 조직은 인사 체계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인사가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면 밑에는 진짜 허술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짜임새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허둥지둥하게 되겠죠. 어떤 네. 라인에 서야 되나,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갑자기 어떤 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라는 게 아마 생길 거고, 두 번째는 블랙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입된 자원들 아닙니까? 그럼요. 이걸 구축하기 그런 위해서. 망이 구축하는 수십 예. 년이 걸리죠. 수십 년이. 그런데 그런 게 노출이 되면 그 망이 다 무너져서 어려워지는 거죠. 정보 빈국이 되는 피해도 많을 거예요. 본인은 그 바로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출이 되면 간첩죄로 또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또 구속이 되고 할 가능성이 많죠. 아, 네.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다 뚫리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미 처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죠. 북한에서 정보를 주던 사람들이 다 이제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럼요. 그럼 정보를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블랙 요원도 있지만 그 블랙 요원한테 정보를 주는 휴민트라고 하는 또 다른 적국에, 이런 북한. 그럼. 북한의 정보 요원들이 다 들통이 나버렸어. 그래서 처형당했어요. 그럼 누구를 이제 만나냐고.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정보를 받을 사람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길을 구축하는 일은 또 몇십 년이 걸려요. 그러면서 무슨 안보를 잘한다고 임종득, 강선영 두 사람 또 얘기해야 돼. 꽂히셨어요, 자꾸 지금. 얘기해야 돼요. 아, 강선영, 그러니까, 맞아요. 강선영 의원이 네. 뭐 네.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안보를 못했대. 지금 누가 안보를 못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아니 저는 사실관계를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뻥뻥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안보가 다 구멍이 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못했고 지금은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런 잘못된 시각을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저분들이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분들은 저는 신념 있어 보이고 신념이 없어 보인다 했잖아요. 저는 정치인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정치가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정치꾼이 있어요. 정치꾼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했던 사람이 목사 그 연설 가서 정강훈 목사 하는 데 가서 뭐 표를 위해서는 조상도 판다 뭐 이래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치꾼이에요. 진짜로 표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조상도 판다 정치꾼이고 정치인은 보통 평범하게 당론을 따르고 직업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정치가는 진짜로 자기의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해서 안일한 불이익일보다는 늘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저는 늘 정치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임종덕이나 아까 강선영 그런 걸 봤을 때 아이고 정치꾼의 모습이 보여서 장군으로서 안타깝다. 장군 출신인데 참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불러서 조용히 좀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지 마라. 아직 처음이라서 너들 모르는 것 같은데.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조용히 밥 사주면서 한번 좀 충고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예. 같이 옛날에 근무했던 전우들이고 와서 무조건 저렇게 하면 잘하는지 잘못 알 수 있잖아요. 비록 국민의 힘이다 예. 하더라도 장군 출신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몰라서 네. 뭐 그럴 거리치라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어저께 참았는데 조용히 불러서 옥상은 아니고 식당에서 커피숍이든 예. 커피 사주면서 예. 좀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나 했죠. 오마이 TV에 불러서 한번 토론 한번 하는 거 어떨까요? 좋죠. 수희민님이. 아주 좋죠. 예.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제가 할게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어제 들으면서 진짜 논리도 말이 안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김병주 의원 공격하려고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의사진행반을 왜 그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앞으로 최 교수님을 국회로 보내야 돼. 어제 국방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편들어주는 분이 없어갖고 제가 외로웠어. 이렇게 편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임종덕 나서지, 강선영 나서지, 뭐 유용은 나서지, 벌떼같이 저 혼자 공격하는데 제가 있었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앞으로 23대는 최 교수님을 국회로 보내야겠어요. 일단 밝히십시오. 밝히십시오. 지금 어떻게? 저는 밝히십시오. 김병주 의원 최고위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고 목표이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예. 안 밝힙니다. 밝히십시오. 못 밝힙니다. 이거 보세요. 일찌감치 선언하십시오.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그럼 이제 그거 간첩법 논의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강유정 의원이요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으로 돼 있는 것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떻냐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은 저는 개정돼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는 우리의 북한 하나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얽히고 설켜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국익을 훼손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제가 운영위에서 그 대통령실 쫙 와 있을 때 이 안에 간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정보가 미국으로 새 나가잖아요. 그 새 나가면은 그때 그 예를 들어서 도감청으로 얘기하니까 도감청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통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간첩이거든요. 그 정보가 미국은 만약에 넘어갔다면은 그것도 간첩인데 현행법상은 간첩이 아니에요. 북한하고 연계된 것만 간첩이고 미국이나 이런데 우리의 정보를 줘서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거고 간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막 간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간첩은 북한으로 정보보다는 우리의 정보를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는 줘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광의적으로 간첩은 그런 개념인데 법에는 협의적으로 돼 있어요. 네네. 북한과의 관계에만 간첩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간첩으로 적용이 안 돼서 그것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때 저도 인식을 했었고요. 그랬었죠. 이거는 그럼 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아니,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네. 자기도 바꾸자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도 지금 법 검토를 시켜놨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우리 국익을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제가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히 적용을 하는 21대 법을 만들었어요. 수정보안을. 우리 방위 산업에 관계된 군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익에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 방위 산업에 있는 무기 기술은. 예. 그래서 그 분야는 보강을 했는데 요 분야가 지금 허점이 나왔잖아요. 이미 허점은 작년에 사실 제가 고치고 싶었어요. 대통령실이 도감청되고 대통령실의 정보가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그것은 국익에 훼손되기 그쵸.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간첩으로 처단을 만약 있다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법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도 이걸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뭐 문제가 되는 것은 강선영, 임종덕 두 네.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두 인물을. 네. 아니요, 아 저는 이진숙도 문제예요. 아, 이진숙도 그렇죠. 한일 동맹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한국과 일본 자유주의 동맹이라고. 그거 참 정신 나갔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 동맹을 동맹이라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자유주의 진짜. 동맹이니 뭐.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는 네, 모르고 네, 저렇게 네. 써대요, 막.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보 전문가인 네, 네. 우리 김 의원께서 정신 나간 말을 쓴 거예요. 아니 그게 정신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나중에 그걸 파악하고 성명을 바꿨다니까요. 그 말은 인정한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또 그걸 문제 또 삼아가지고 정신 나간도 아까 사진 찾는데 했잖아요. 맞아요. 사진 찾아보면은 네. 관용구예요. 막말이 아니야. 아니 그 아까 그 박규택 의원이 지가 뭔데 이런 발언도 네, 지가 있었잖아요. 뭔데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한 언론사에서 그 사전으로 또 찾아봤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는 이걸 낮잡아 쓰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 이걸 쓰려면 자기가 뭔데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쓰는 걸 추천한다. 추천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한 언론에서 다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이런 것까지 뉴스에서 다뤄야 하나. 그러니까. 예, 자괴감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네.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쓱 바꿔가지고 다시 성명을 바꿔서 낼 정도면 인정한 거예요. 예. 이거는. 근데 뭘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인정 안 한 거면 또 사과를 계속 한다고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본인들도 한일 동맹했다 큰일 나겠는데 이래가지고 바꿨어요. 한미 동맹으로. 네. 그걸 한일은 군사 협력으로만 그치. 바꾸고. 네네. 그랬으면 김병주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라고 인정한 건데 그걸 왜 정신 나가는 말을 또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대체. 아니 사람들 대화할 때 정신 나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나간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그게 저는 뭐 그 임종덕 의원은 예.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혼이 나간 것 같이 보이더라고. 나중에 아이 막 화낼 때는 네. 몸이 부르르 네, 떨리는 게 그러더라고요. 몸이 옆에 조국 의원이 네. 조국 대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하더라고. 막 몸을 막 불 떨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국회의원으로 도대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의원들끼리 그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혼이 혼이 나가 나간 것 보이더라. 그때 그렇잖아요. 그런 단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인상도 보면 막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에 말씀하신 의사 진행과 연관된 거여야 되고 그냥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혀도 되는 얘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왜 저럴까? 그리고 국방위 내에서는 상대를 비방하더라도 동료원이기 때문에 딱 눈을 보고 안 해요. 그렇죠. 딴 데 보고. 국방위 내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가려는 상대를 그렇게 비난 안 해요. 정쟁으로는 싸우는데 상대를 딱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상대가 허점이 있어도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김 의원께서 이래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상대 안 보고 대충 얘기하기 때문에 감정이 덜 실려요. 그 팩트를 가지고. 근데 네네. 어저께는 임종도 군은 저를 진짜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을 보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이렇게 국방위를 진행해 주세요 요구인데 그 의사 진행 발언에 마치 비판을 그렇게 그래도 개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 따로 한번 불러야 되겠다. 따로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 저기가 있었어요. 명예 전역 관련해서 네, 그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 예. 전역 신청을 했더라고요. 명예 전역해서는 안 되고 불명예 전역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거는 거죠. 거의 도주, 명예 전역은 네. 사실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명예 전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 좀 일찍 전역하잖아요. 예. 일찍 전역하기는 길을 열어준 건데 그러면은 복무기간 남은 것만큼 봉급의 한 2분의 1을 예. 합산해서 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예전역으로 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미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는 네네. 명예전역이 어려워요. 근데 아마 윤석열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면죄부를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북 경찰청에서 무혐의를 무혐의가 했으니까 나왔으니까. 준다라고 빨리 또 신속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하듯이. 처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오마이TV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 명예전역을 시키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도 법사위에 나와서 이것은 지금 수사 그 명예전역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네네. 안 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대통령실에서 시켜 하면은 또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본인이 명예롭게 전역을 하려면 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진짜 뭔가 결론이 났을 때 그때는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공수처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하는 과정에 갑자기 명예 전역을 신청하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부적절하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뒤에 임성근 사단장 뒤에는 거대한 손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이것도 본인 뜻보다는 위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임성근이 군에 있으면 자꾸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김건희까지 연계해서 계속 할 테니까 눈에 안 보이게 예. 전역을 시켜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계한 사령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은 전역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양심 고백할 수가 있으니까 직책을 주고 이종섭 장관도 예를 들면 전 장관도 호주 대사 보내버리고, 직책을 줘서 예. 회유하고 하는데 자연인으로 있으면은 양심 고백할 수 있잖아요. 쫄려서. 예.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이제 계속 군에 있으면은 김건희와 연계되는 뭐 이종호 문자 뭐 이런 걸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아마 뒤에서 그런 거대한 손이 움직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국감이나 생각이 이럴 듭니다. 때도 부르거나 하면 불렀죠. 공무원 신문이건 와야 할 때는 와야 되잖아요. 되는데 네, 그렇죠. 민간인이면은 뭐 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뭐 해서 네. 안 와도 되는 그렇죠. 자유로움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모로 이제 그럼 계산된 8월 게 지나면은 아닐까. 바로 9월이면 그러니까요. 정기국회고 예.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또 핫한 이슈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그 듭니다. 뒤에 네. 조금 더 큰 움직임이 작동하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했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사퇴를 번복하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추측이에요. 예. 그 추측해 뒤에 주셨어요. 김건희가 있는지 대통령이 있는지 누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명예전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수사가 되고 그렇죠. 고소 고발된 사항 그 상태가. 해결이 돼야 그렇죠. 전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렇죠. 관례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이죠. 정책 연수를 가했잖아요. 네. 근데 군 인사법에 보면 연수나 예를 들면 그렇죠. 학교에 연수를 보내거나 네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다시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학교에 뭐 위탁 교육을 보내는 경우에 군에 다시 돌아오면 위탁 교육 간 기간만큼 또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그 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으면 지금 연수하고 있는 만큼 또 돌아와서 근무를 네, 해요. 그렇죠. 전역을 해야 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초급 간부들은 네, 해당이 네, 되는데 장군들은 장군들은 그거 관계 없으면서 없어요? 원래 투스타가 되면은 네. 5년 이내에 그 진급을 3스타로 못하면 5년 나와야 이내에 되죠. 나가야 네, 되니까 5년까지 그 기간에 한데 이제 임기가 남았다고 5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아마 투스타 단지 한 2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3년이 남았다고 남아있기 봐야죠. 때문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광주에서 네.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왜냐면 이제 오늘부터 전남은 투표가 시작돼요. 네. 시작이에요. 오늘 내려갔어요. 네, 아니요 오늘 오늘 못 안 내려가죠. 왜냐하면은 오후에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25만 원 지원에 대한 투표를 오후에 4시쯤 할 예정이라서 원래 오늘 오마이TV 끝나고 내려가려 했는데 오늘은 방송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전라북도는 권리당원 투표가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 1번 김병주 투표 좀 1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많이 얘기해서 투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 고 있잖아요. 네. MG고. 1번 찍고 1번 찍고 대표는 3번 찍으라는 거. 일찍 투표하 3. 일찍 투표하 3. 한 번 더. 일찍 투표하 3. 알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시고 저희는 일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